안녕하세요. 지금 세대응원단 단장 션토리입니다. 오늘은 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육 경련이라고 하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시거나 또는 러닝 하시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쥐가 나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쥐가 안 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해서 오늘은 근육 경련, 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쥐가 나는 운동 강도가 전부 다르죠. 보통 장거리 라이딩 하시면 쥐 나는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또 그란폰도 같이 보통 100km, 200km씩 타는 그란폰도 대회를 나가면 또 쥐가 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대회 나가서 보면요, 길 옆에서 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쥐가 꽤 많이 나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걸 대처하는데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근육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근육이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 평소에 물 잘 안 마시는 분들, 평소에 거의 물 안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식후에도 물 거의 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물은 안 드시는데 또 커피같이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잘 드시는 분들, 운동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전해질이 보충되는 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 말은 평소에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이미 근육이 말라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이완 그리고 수축하잖아요. 그걸 돕는 게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 전해질이 부족하면 경련이 발생하죠. 그러면 신경세포도 전달이 잘 되지 않으니까 쥐가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평소에 왜 다른 사람보다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쥐가 잘 날까, 많이 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사하실 때 식사 시간 사이가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사이, 점심 먹고 저녁 사이, 저녁 먹고 잠자기 사이에 500ml 이상 의무적으로 강제로 자꾸 음료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땀이 나겠죠. 그럼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잖아요. 그럼 또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하는 내내 물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결국 쥐가 나게 됩니다. 특히 평상시에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도 수분을 섭취하는 걸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 미네랄 성분이 많은, 이뇨작용이 없는 생수 많이 마셔야 하고, 식사 시간에 또 음료를 보충해 주시고, 운동할 때 또 수분으로 나가는 것만큼 수분을 보충해 주면 우리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을 줄여서 근육 경련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 근육 운동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쥐가 나는 거죠. 우리 근육의 산소는 혈액, 우리 피가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육들 안에 미세한 근육이 있어요. 미세 근육들이. 그 미세한 근육들을 근섬유라고 하는데 그 근섬유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쥐가 납니다. 근육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근육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게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도를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항속 속도를 정해놓고 그 속도를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올리는 거죠. 또는 파워미터가 있다면 그 자신이 목표로 한 항속 유지 파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 5에서 10분 전까지 한 5W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좋은 거죠. 오늘은 평속 30을 내겠어. 200W, 300W씩 쓰면서 근육을 초반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초기 근육 경련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뽕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랑폰도 나가게 되면 빠른 팩들이 지나가면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막 200와트 300와트씩 쓰면서 그 초반에 근육을 쓰는 순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육 경련이 생겨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코스를 타게 되는 거죠.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악 하고 쥐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만 쓰면 그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그럼 근육 경련이 시작이 됩니다. 특정 근육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근육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그 근육만 쓰지 않도록 운동의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합니다. 우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니까 안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안장에 앉은 채로 허벅지와 종아리, 이 다리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근전환이 되도록 페달링을 해야 합니다. 근전환 페달링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안장을 당겨서 앉기도 하고, 또 안장을 밀기도 하고, 안장을 또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친 페달링을 하기도 하고, 또 짧은 댄싱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한 근육만 쓰지 않고 근육의 피로를 분산하는 페달링을 하면 근육 경련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젖산이 빠르게 쌓이는 경우에 이제 쥐가 오는 거죠. 초반에 이제 충분히 워밍업 했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줄 만큼 이제 신체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씩 땀도 나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 함께 쌓이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피로 물질, 그 젖산이라는 게 쌓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피로해지게 되면 근수축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근육의 그 근 기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젖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힘을 쓰고 이때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피로부산은 산소만 충분히 공급되면 다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젖산이 그렇게 빠르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피로부산은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 적정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거나 또 라이딩을 하면 근육을 쓰더라도 그 근육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지 않거나 또는 젖산 쌓이는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장거리를 퍼포먼스를 내면서 라이딩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거리 라이딩이나 어필이 많은 라이딩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강도 이상으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피로 부산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 몸이 젖산을 최대한 빠르게 제거한다고 해도 피로 부산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 그리고 젖산이 생성되는 속도, 이게 불균형이 생기게 돼서 결국은 다리에 쥐가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장거리와 어필이 두루 섞인 그랑폰도 같은 대회에서는 근육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야 쥐가 나지 않죠. 근육을 아껴 쓰려면 일단은 자신의 운동 강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먼저 잘 알고 있고, 그 한계의 경계에서 라이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최대 심박에 가까운 심박으로 라이딩을 하면 신체의 산소 공급, 그리고 호흡 부족, 그래서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럴 경우엔 자신의 최대 심박을 알고 그 긴 거리를 존3의 그 템포 영역 이내에서 라이딩을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파워 미터가 있다면 자신의 FTP 파워에 존3 영역 그 경계 안에서 파워를 최대한 사용해서 그 한계를 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피로부산 에너지를 이제 다시 재생산하고, 또 젖산의 축적 그리고 제거하는 속도, 요게 균형이 맞춰져서 근육 경련, 쥐를 예방하면서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랑폰도에서요, 이 선순환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게 대회뽕이라는 그 폭포수 같은 아드레날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운동 없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근육을 사용하거나, 또는 장거리 또는 획득고도에 따른 근육 사용 전략을 모르거나,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근육을 초반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중반이나 이제 후반이 넘어가게 되면 쥐가 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대회뽕 때문에 쥐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쥐가 날 수밖에 없다면 쥐를 달래가며 함께 달리는 것도 요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쥐가 나버렸어요. 대회뽕 때문에 쥐가 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서 계속해서 이거를 주무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걱정이 태산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났으면 근육 경련과 함께 달려야죠. 자, 이제 근육 경련, 쥐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고 전기 자극처럼 이제 찌릿찌릿하는 사전 징후를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자, 이걸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쥐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잘 달래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페달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쥐가 났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멈춰서서 휴식을 취하는 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도리어 근육의 온도가 내려가서 다시 페달링을 하게 되면 그 온도, 근육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또 더 큰 근육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다시 쥐가 발생해요. 근육 경련이 다시 발생합니다. 사실 더 아프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쥐가 났다고 무작정 멈춰서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쥐가 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달래가며 가야 됩니다. 먼저 쥐가 났다, 뭐 쥐가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면 달리고 있는 현재의 라이딩 강도를 한 20-30% 정도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케이던스를 높여서 근육을 조금 덜 쓰도록 20-30% 정도 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다리에서 동시에 쥐가 나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지 않도록 쥐가 나는 쪽 다리의 강도를 좀 줄여야 합니다. 아직은 멀쩡한 쪽의 강도를 조금 높여서 언밸런스하게, 그래서 쥐가 나는 쪽 다리에 부하를 좀 줄이는 그런 페달링을 해야 하고요. 언밸런스하게 페달링을 너무 오래 하면 멀쩡하던 쪽도 쥐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페달링은 쥐가 나는 쪽 다리가 충분히 휴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증세가 있고 올라오던 그 쥐가 잠잠해질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양발에 골고루 힘을 실어서 페달링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페달링은 쥐가 나는 부위의 근육을 적게 사용하도록 케이던스를 높이고 파워를 낮추어야 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쪽으로 페달링을 하고 동시에 한 손을 이용해서 근육 경련이 심한 쪽에 파운딩 마사지를 해주면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파운딩 마사지가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먹 줘서. 그래서 쥐가 나는 쪽 허벅지, 또 내전근이나 아니면 외전근에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딩 마사지를 해서 쥐를 달래면서 타는 겁니다. 작년에요, 일 롬바르디아 출전했었죠. 포가차가 거의 들어올 때쯤에 이제 쥐가 난 거예요. 이런 선수들도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포가차가 파운딩 마사지, 자기가 주먹으로 쥐가 나는 쪽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파운딩 마사지를 하면서 결국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장면이 중계방송에 잡혀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하를 줄이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쥐가 근육 경련이 꾸준하게 있다면 파운딩 마사지를 하면서 페달링을 지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근육 경련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근육 경련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좀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나면 또는 너무 심하게 쥐가 났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란폰도 가면 근육 경련 없이 빠르게 완주하고 싶잖아요. 평상시에 식단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GI 수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GI 지수가 적정한 음식물, 그리고 평상시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라이딩 전에 충분히 사전에 웜업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근육을 빠르게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근육의 사용 한계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잘 타고 싶잖아요. 더 빨리 타고 싶잖아요. 더 멀리 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나의 근육의 한계치를 높이도록 운동을 해서 나의 운동 능력을 높여 놓으면 됩니다. 잘 타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올해보다 더 빠른 내년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기능들,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향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꾸준한 노력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즌 시작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란폰도 시즌도 시작이 됐는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쥐 나지 않고 근육 경련 없이 재미있고 건강하고 즐겁게 대회 라이딩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